그럼 이제 치과 의사들이 겪는 두 번째 고충이 뭔지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두 번째 고충은요, 바로 경영입니다. 경영이랑 의사 좀 약간 연결이 안 돼서 의외이긴 한데 교수님 경영과 관련해서 어떤 고민들이 있을까요? 뭐 사실은 작은 기업을 운영한다, 경영한다라고 봐도 무방하죠. 그래서 정말 다양한 그냥 봉급 생활하는 제가 생각하지도 못했던 하지만 어찌 보면 당연한 다양한 고민들을 하고 계신데요. 경영과 관련된 고충으로 비급여 진료, 덤핑 치과로 인한 경영위험, 네, 다른 쪽에서 네. 그리고 진료 일수를 조정한다. 그리고 제일 중요하죠. 일과 생활의 균형. 나뿐만 아니라 또 직원들의. 그렇죠, 네. 그렇죠. 그리고 진료비 청구를 하는데 절차적인 것들이 많이 존재하니까 어려움들이 있고, 그리고 대진의 고용. 사실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문제죠. 네. 네. 왜냐하면 내가 없을 때, 믿을 만한 그렇죠. 사람으로. 네. 이런 것들 다양한 그 고충들을 가지고 계신 걸로 드러났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것 중에 덤핑 치과라는 거는 아주 싼 진료비로 막 과대 그렇죠. 광고를 해서 환자들을 모으는 그런 네네. 치과들이잖아요. 아니 뭐 국가와 국가 간의 무역 마찰도 대부분 덤핑이라는 거 하는 것 때문에 일어나니까 사실은 모든 것은 또 경쟁의 일부 존재하니까 어찌 보면 당연한 문제겠죠. 네, 이것도 고민이 많이 되실 것 같은데 그럼 실제로 어떤 고민이 있는지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네, 덤핑 치과가 등장하고 주변에 개원하는 치과 수가 늘어나면서 환자가 감소하고 있어서 경영에 어려움을 느끼고 있습니다. 환자분들은 진료비의 메리트를 느끼는 병원으로 가려고 할 텐데 이렇게 경쟁이 치열한 상황에서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요? 라는 질문이에요. 아까도 이제 경쟁 얘기를 하셨는데 이렇게 실제로 환자가 감소하면 진짜 부담감이 엄청 날 것 같거든요. 월세 내야 돼, 뭐 내야 돼, 인건비 줘야 돼, 돈 나갈 건 많은데 어떻게 이럴 때 어떤 마음가짐을 갖는 게 좋을까요? 뭐 최근에 뭐 운영하고 계신 분 있나요? 아주 굉장히 그 진심과 그다음에 현실성이 절절히 묻어나오는 그런 눈빛으로 말씀을 하셨는데 이게 병원이잖아요. 그러면 뭐 다른 뭐 내과든 정형외과든 다른 유형의 병원들과 똑같이 병원은 병을 제거하는 곳입니다. 그렇죠. 자, 그럼 병을 제거한다는 것은 환자의 불편함을 혹은 고통을 제거한다는 뜻이죠. 그러니까 뭔가 안 좋은 걸 없애주는 곳이 병원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쪽 목적만 주로 혹은 그쪽에 어떤 방향성만 생각을 주로 한다는 거죠. 그런데 이렇게 다 같이 불편함을 제거하는 곳에서 상대방이 굉장히 이런 전략으로 나온다. 그렇다면 다른 방향도 한번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자, 무슨 얘기냐? 덤핑형 치과, 뭐 공장형 치과, 결국은 많은 사람들이, 숫자가 많은 사람들이 하는 거죠. 네. 그런데 생각해 보세요. 내가 친구들 10명을 만나서 재밌게 놀아도 사실은 1대1로 만나는 친구들은 또 따로 있죠. 그렇죠. 그렇죠. 네. 특히 1대1로만 만나도 좋은 친구가 있고 어떤 친구들은 아무리 만나도 1대1로는 만나기 좀 그런 그 차이가 뭔지 아세요? 네. 정말 나랑 1대1로 만나는 경우가 많은 친구는 내가 뭐 좋아하는지는 알고 있는 친구예요. 마음이 잘 맞는 사람. 동문회를 같이 할 수 있고 반찬회를 같이 해도 그리고 동아리를 혹은 동호회를 같이 해도 저 사람은 지난 5년 동안 참 많이 만났어. 하지만 5명, 10명이서 만났어. 이런 경우가 있는데 1년에 몇 번 많이 만나지 않더라도 참 이 친구는 1대1로 만나. 맨투맨으로 만나. 그런 친구들이 대부분 내가 뭐 좋아하는지를 확실히 알고 있는 친구들이죠. 자, 무슨 얘기냐. 병원도 혹은 병원과 마찬가지로 뭔가 안 좋은 걸 제거하는 모든 곳도 그 사람이 뭘 좋아하는가를 아는 곳에 우리는 또 특별한 의미를 부여한다는 거예요. 로펌을 한번 예로 들어볼게요. 대형 로펌에서는 고객을 유치할 때 굉장히 많은 변호사들, 전문 변호사들이 붙어서 그 분쟁이나 어려움들을 해결하죠. 그런데요, 작은 로펌, 이런 상대적으로 훨씬 더 숫자가 적은 그런 법률사무소에서 일하시는 변호사님들이 잘하는 것들이 있어요. 경쟁력 있는 분들이. 바로 고객이, 자기의 의뢰인이 어떤 안 좋은 것과 어떤 불편함과 고충이 있어서 문제를 해결하러 왔는지 뿐만 아니라 이것에 더해 그분이 무엇을 좋아하는지 같이 알고 있다는 거예요. 자, 이게 뭐냐. 이런 일들에 있어서 참 어려움이 많잖아요. 불고기 되게 좋아하시잖아요. 네. 그렇죠. 아, 진짜로 좋아하세요? 네. 전 예를 든 건데. 그런데 이런 분들이 법률가 분들이 이렇게 그분이 뭘 좋아하는가를 알아서 우리가 이런 문제를 잘 해결해서 이런 좋아지는 것도 좀 추구할 수 있지 않을까요? 이렇게 되면 느낌이 남달라요. 뭔가 또 다른 동기부여가 그렇죠. 되는 느낌이네요. 그래서 제가 아는 어떤 그 치과병원의 원장 선생님은 저한테 이렇게 시리죠? 이렇게 아프시죠? 자, 치료합니다.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저한테 이래요.
교수님 불고기 되게 좋아하시잖아요. 그런데 불고기 씹을 때 이렇게 식감 좋은 거 느끼실 수 있도록 치료해보면 더 좋을 것 같아요. 막 너무 느낌이 좋아. 그러니까 이분은 제가 뭐 좋아하는지 알고 있으니까 그걸 기억하는 것이 상대적으로 더 적은 수의 사람들이 일하는 모든 기업이 가질 수 있는 강력한 힘입니다. 대기업에서 만든 제품은 고장이 잘 안 나요. 그렇죠. 그렇죠. 근데 수제품들 고장 잘 나죠. 하지만 내가 뭐 좋아하는지 알고 있는 제품들이죠. 우린 그런 걸 사잖아요. 마찬가지로 환자가 이제 병원에 오시면 어디가 불편해서 오셨나요? 우리가 보통 이런 것만 많이 물어보죠. 네. 네, 대부분. 그런데 여기서 끝나시지 말고 그분이 뭐 좋아하는지 아예 구체적으로 그냥 불고기도 아니야. 언양 불고기야. 씹을 때 불편하시죠?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아우 언양 불고기 참 좋아하신다면서요. 이 불고기 씹을 때 식감 참 좋죠? 이 치료 계속 하시면서 그 맛있는 언양 불고기 계속 드실 수 있는 그런 치아로 한번 만들어 나가면 어떨까요? 이러면 왠지 의사 선생님은 나랑 같이 오랫동안 같이 가야 될 것 같아요. 동반자가 된 것 그래서 같아요. 동반자. 네. 근데 그 얘기를 하려고 그랬는데 왜 먼저 꺼내세요? 제가 이게 참 말이야. 진행하시는 분이 이렇게 월권을 하시구나. 그래서 예를 들자면 제가 전자제품을 만드는 분들한테도 그런 대기업에 이렇게 표현합니다. 냉장고에 우유 보관 모드 이렇게 눈금 있다가 치자고요. 네. 그래도 뭐 괜찮겠죠. 그런데 만약에 주인님이 좋아하시는 빙그레 바나나만 우유 보관 모드입니다. 느낌 완전히 다르죠. 그렇죠. 나만을 위한 그렇죠. 느낌. 그래서 나는 더 적은 수의 의사가 일하는 곳에 병원에 있는 의사지만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분이 뭘 좋아하는가를 함께 알고 있다. 이렇게 가보시면 어떨까 저는 생각이 들어요. 약간 같이 막 환자 수 경쟁을 하느라 스트레스 받지 마시고 우리가 할 수 있는 그렇죠. 세심한 그런 맞춤형 네, 케어를 하는데 집중을 해보자라는 조언인데 네. 너무 좋은 말씀이신 것 같아요. 참고로 저는 이제 불고기보다는 양념갈비를 더 좋아합니다. 저도 사실 갈비는 뜯어야죠. 네네. 그래. 그러면 지금 약간 배고파졌는데 네. 바로 다음 고충으로 넘어가 볼게요. 네. 네, 치과 의사들이 겪고 있는 마지막 고충은요, 바로 환자입니다. 당연하네요. 네, 의사들에게 정말 중요한 가장 큰 고민이지 않을까 싶은데 이 환자와 관련해서 우리 치과 의사 여러분이 어떤 고충들을 말씀해 주셨나요? 사실 이 환자분들이 가장 중요한 대상이고 또 그리고 근본적인 어려움이어야 되죠. 사실 이건 어찌 보면 당연한 건데요. 이 환자분들과 관련해서 우리 치과 의사 선생님들께서는 새로운 환자와의 라포 형성. 이거 제일 이제 어려움이다 말씀하셨고 또 그 외에 계속 진료를 하고 있는 그 환자분에 대한 신뢰관계를 유지하는 거. 그리고 치료에 불만을 표출하실 때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리고 치료 중에 또 문제가 발생하면 또 탁과와의 협진. 보면은 인간 대 인간이 만나서 맞아요. 네, 사실 거의 모든 문제가 다 여기에 포함됐다라고 볼 수 있을 정도로 다양한 문제들을 가지고 또 고민을 많이 하고 계신 걸로 나타났습니다. 진짜 인간 대 인간이라고 딱 말씀해 주셨는데 진짜 이 사람 대하는 게 제일 어렵거든요. 그럼요. 실제로 어떤 사연이 있을지 제가 직접 읽어드릴게요. 네, 극도로 내향적이고 낯가림도 심한 편이라서 새로운 환자가 오면 친근하게 다가가는 게 어렵습니다. 저는 어색한 것뿐인데 이 환자분들은 좀 차갑다는 인상을 받기도 하고요. 또 환자분들을 매니징해야 되니까 억지로 막 외향적인 모습을 보여주거나 친근하게 다가가려 노력하지만 여기에 에너지를 많이 쏟다 보니까 좀 힘드네요. 이럴 때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요? 사실 그 내향적인 사람이 이 외향인을 좀 흉내내는 건 정말 힘든 거잖아요. 안 그래도 낯가리는 분이. 근데 환자를 편안하게 해주려면 또 어쩔 수 없이 이렇게 하셔야 되는 것 같은데 이럴 때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요, 교수님? 사실 쉬운 일이 아니라는 걸 그리고 지금 어려움을 겪고 계신다는 걸 당연하게 생각하시는 게 필요해요. 이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왜 어렵지? 이게 아니라. 네네. 예전에 비해서 지금이 항상 나의 사회적 기술이 제일 좋은 겁니다. 10년 전으로 돌아가 보세요. 되게 어려우셨죠. 그럼요. 그렇죠. 저도 10년 전, 20년 전, 30년 전 보면 특히 저는 20대 때 너무너무 힘들어서 저 성격 검사하면 엄청 내향적으로 나와요. 혹시 MBTI 여쭤봐도 될까요? MBTI가 성격 검사가 아니라고 다 얘기 드렸어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MBTI는 지금까지 꽤 많이 해봤는데 늘 I였어요. 진짜요? 네. 굉장히 내향적입니다. 되게 여러 사람을 만나셔서 저는 E이실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알고 있는 굉장히 많은 분들이 내향적인 성격, 장점이 있어요. 내향적인 사람들은 집중을 잘합니다. 그렇죠. 초점화를 잘 시키니까. 네. 그런데 거기에 자기의 사회적 기술을 얹어 가는 거예요. 그런데 처음 만난 환자분, 그러니까 좋은 일로 온 것도 아니고 아파서 온 분인데 그분과 라포를 형성한다? 제가 늘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차라리 이사도라 덩컨의 춤을 지금 당장 배워서 추겠다는 것과 마찬가지로 쉬운 일이 아니라고. 네. 우리가 검술 영화나 아니면 무술 영화 보죠. 네. 멋지게 막 싸우죠. 그거 보고 있을 때는 될 것 같죠. 하지만 해보면 정말 안 되잖아요. 안 돼요. 말도 안 네. 되잖아요. 100분의 1, 1000분의 1, 만분의 1도 안 되잖아요. 쉽지 않은 거예요. 그런데 쉬운 일로 쪼개서 보면은 항상 가능은 하죠. 그러니까 우리가 처음에 뭘 배울 때 저렇게 엄청난 동작을 어떻게 해? 라고 하지만 이거를 갖다가 선생님한테 배울 때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이렇게 하고 그다음에 이렇게 하고 이렇게 끊어서 배우면 네. 좀 할 수 있게 되잖아요. 맞아요, 맞아요. 그래서 최소한 2가지 정도로는 끊어서 얘기하시는 게 좋아요. 라포를 형성한다는 네. 통으로 하나니까. 네네. 두 각도가 필요한데 첫 번째는 뭐냐? 이걸 제때 하지 않으면 안 되는 이유. 이 치료, 이 투약 혹은 이런 것들을 제때 제대로 하지 않으면 안 되는 이유. 그럼 뭡니까? 안 좋은 일을 못 막는다는 얘기를 하게 되겠죠. 그런데 여기서만 끝나면 약간 이분이 나를 겁박하는 건가? 겁주려는 그쵸. 것 예, 같은데. 예. 뭐지? 막 이런 느낌이 들어요. 그래서 두 번째, 이걸 꾸준히 오랫동안 하게 되면 어떤 좋은 결과가 있는지. 네. 이건 그 사람이 뭘 좋아하는가를 아는 것과도 연결이 좀 돼 있죠. 네. 그런데 제가 아는 어떤 관절 전공하는 의사 선생님이 처음에 환자가 오셨는데 이 환자분이 이러시더라고요. 이 치료 그래도 좀 이따 받으면 안 돼요? 내년쯤 받으면 안 될까? 심지어 뭐 김장이 있다고 또. 그거 끝나고 받아야 되니까. 개모임이 있다고. 뭐 내년에 무슨 크루즈 여행 가야 간다고. 되니까 그죠. 아니, 자기 집안 가족사를 얘기하면서. 네. 그러니까 지금 받기 싫다는 거지. 좀 미루면 안 되겠느냐. 방학 숙제 미루듯이. 그런데 이때는 절대로 이 의사 선생님은 타협적이지 않습니다. 심지어는 이 말도 각오를 하신대요. 그러면 어르신이 의사 선생 하세요. 네. 사실 굉장히 기분 나쁠 수 있는 말이죠. 네. 하지만 여기서는 내가 전문의로 봤을 때 이걸 제때 하지 않으면 어떤 안 좋은 결과가 있는가 분명히 얘기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만 계속 얘기하면 그 말이야, 그거 참 겁만 주고 있어. 이게 좀 기분 나쁘실 수 있죠. 네네네. 근데 어느 날 갑자기 한 5번째쯤 왔을 때 이 의사 선생님이 그러셨어요. 어르신 이 치료 받기 많이 힘드시죠? 몰라서 그래. 그런데 그 전에 미리 살짝 알아놓으신 거죠. 이 치료 저한테 꾸준히 한 1년 반만 더 받으세요. 그러면 어르신 좋아하시는 청계산 정상 다시 올라가실 수 있게 해드릴게요. 여기서 이 할아버지가요. 왈칵 울으셨어요. 내가 뭐 좋아하는지 알고 이거 오랫동안 하면 뭐 어떤 좋은 결과 있는가도 얘기해 주니까. 그래서 손 딱 잡으더니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내가 이제 김 선생 시킨 거 다 할게. 그렇죠. 다 나를 네, 위해서 네. 하는 건데 해야죠. 이게 지금 당장 이걸 제때 시작하지 않으면 어떤 안 좋은 결과가 있는가를 분명히 알려주는 사람을 보고 이 사람은 전문가구나. 그 사람의 능력에 대한 신뢰를 쌓습니다. 그렇죠. 하지만 거기서 그치는 게 아니라 이걸 나와 함께 오랫동안 함께 같이 하게 되면 당신의 소망 중에 어떤 것에 더 가까워질 수 있습니다. 이런 말을 해주는 사람을 들으면서 이 사람은 능력 있는 전문가이구나. 여기에 더해서 이 사람 나랑 동반자구나. 이걸 같이 느끼게 되거든요. 그래서 라포를 형성한다는 게 이 두 개의 순서가 있거든요. 처음엔 어쩔 수 없어요. 무조건 친절하게 한다 되게 어렵잖아요. 처음엔 이걸 제때 하지 않으면 어떤 안 좋은 게 있는지. 그런데 두 번째로 이제 이게 끝났으면 이제 이걸 오랫동안 하게 되면 선생님의 혹은 당신의 소망 중에 무엇에 더 가까워질 수 있는지. 이 두 개를 좀 구분해서 순서별로 하시면 훨씬 더 나도 편해지고 구분되니까. 네. 그리고 상대방도 나에게 결과적으로 이 사람 나랑 같이 이 치료를 같이 해나갈 사람 이렇게 믿을 수 있는 그런 좋은 구분이 생기죠. 지금 네. 말씀이 너무 좋으셨던 게 사실 치과 의사 선생님들이 공부를 너무 많이 하셔서 이렇게 필기 정리하는 거에 좀 익숙하시잖아요. 근데 이렇게 공식처럼 첫 번째로 뭘 하시고 그다음에 이걸 하세요 이렇게 나눠주시니까 더 적용하기 되게 좋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이런 어드바이스를 엑스퍼트한테 하는 어드바이스다. 모든 종류의 전문가에게 하는 어드바이스의 유형이다. 라고 또 저희 인지심리학자들끼리는 얘기를 하죠. 그게 이미 네. 있군요, 이렇게. 그럼요. 근데 이제 인지심리학자 중에 안 되는 분들이 계세요. 영남대학교의 이윤영 교수나 경남대학교의 김태형 교수는 이런 걸 아직 못 하시더라고요. 그게 괜찮은 게 맞죠? 약간 결론을 좀 이상하게 났는데 환자에게 뭘 좋아하는지 좀 물어보고 그렇게 해서 라포를 형성해가는 방법도 있다라고 그렇죠. 말씀해 네. 주셨습니다. 오늘 이렇게 3가지 조언해 주신 게 굉장히 많은 분들께 도움이 많이 되셨을 것 같아요. 김경일 교수님과 함께 치과 의사들이 그동안 겪었던 고충은 뭔지 그리고 심리적 정서적으로 안정과 행복을 느끼려면 어떻게 해야 할지 얘기 나눠봤는데요. 교수님 오늘 어떠셨나요? 저는 정말 많은 고민들을 다양하게 하셔야 되는 분들이구나.
왜냐하면 제가 지금 오늘 말씀드린 내용 그리고 저희가 파악하고 분석한 내용은요. 거대한 기업의 CEO도 똑같이 하셔야 되는 고민이거든요. 그래서 많은 다양한 고민들을 하셔야 되는 분들이구나라는 걸 같이 느꼈고요. 그렇기 때문에 만만치 않은 정말 꽤 큰 일을 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만큼 다양한 생각들을 똑같이 이렇게 들어보시는 것은 도움이 되셨을 거다라는 생각을 자평을 한번 감히 해봅니다. 내가 좀 오늘 많이 도움이 됐을 거다. 잠깐만요. 아니 또 그런 식으로 몰고 가세요. 그게 아니라 도움이 좀 되드렸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린 겁니다. 네, 저도 큰일 날 뻔이네. 공감합니다. 많은 분들께 오늘 도움 되셨으면 좋겠고요. 저희는 오늘 여기서 인사드릴게요. 고맙습니다.